들어가는 마을.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75세의 이 노인은 화려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노년이 되면서 점점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은 돈이 부족하고 외롭고 삶이 공고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삶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선재를 만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왔는지가 결국 노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하지만 어떤 소비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나이 들어 하면 안 될 소비 6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노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에 빠지면 후회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김씨는 60세가 되자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돈이 많아 걱정이 없었고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골프와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김씨는 최선의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최신 골프 클럽, 비싼 회원권, 고급 카메라와 렌즈까지.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번 달도 적자네.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 김씨는 골프 비용, 해외여행, 사진 장비 업그레이드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문제는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집까지 줄여야 했고 남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즐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길을 강조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도 너무 적게 가져도 괴로움이 따르지요.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씨처럼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나요? 노후를 생각하며 균형 잡힌 소비를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험한합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한 여성 신도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65세가 된 이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비싼 피부과를 다니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어디 가나 주목받았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제가 가장 세련되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해온 소비는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주름이 하나 생길 때마다 피부과를 가고 친구들이 명품을 자랑하면 저도 사야 할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통장 잔고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습관처럼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여전히 좋은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렌트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었고 결국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이제라도 가꿀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신경 씁니다. 하지만 거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다. 이 씨는 조용히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품이 진짜 나를 빛나게 해줄까요?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명품 가방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만 사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더 비싼 브랜드를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평범한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어디 브랜드야? 하고 묻더라고요. 뭔가 나만 써보려를 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아껴서라도 명품을 샀어요. 처음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요,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겠어요. 그녀는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중에서 자주 드는 건 몇 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옷장 한쪽에 먼지를 쌓으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방 컬렉션은 이제 노후 자금이 부족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가방들이 지금 어르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회만 중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좇는 삶은 고통을 부르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사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기지요. 이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 소비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피부 관리, 정말 필요할까요? 이 씨는 친구들과 함께 매달 몇십만 원씩 피부과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부터 보톡스를 맞기 시작했고 60대가 되자 리프팅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엔 보톡스 한 번만 맞고 끝내려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도 리프팅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 시술을 받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술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어가고 시술의 효과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몇 년 동안 수천만 원의 피부과에 쓰고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사람의 몸은 언젠가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입니다. 이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외적인 것에 집착했어요. 스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자기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의식한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소비를 줄였더니 진짜 행복이 보였습니다. 이 씨는 그날 이후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더 이상 사지 않았고 피부과 대신 자연스러운 노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돈을 덜 쓰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사천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안의 평온을 찾을 때 비로소 행복이 옵니다. 이 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 시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시술. 과연 이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혹시라도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는 차까지 불러온 흥해. 전국 근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는 박영수, 72. 씨는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작은 회식을 치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십개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 C,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간구구제, 루테인, 예산 등. 이건 혈압에 좋다고 하던데. 박 씨는 이 알약들을 하나씩 삼키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나는 오래 살겠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나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혹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십니까? 예.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필요 이상의 영양제를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경우 몸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스님은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중용의 도를 간중하셨습니다.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가 건강을 해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길일까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부른다. 요즘 TV를 틀면 수없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나옵니다. 옹호가루를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이제는 간 건강이 중요할 때 XX 영양제로 간을 보호하세요. 뼈 건강이 걱정된다면 옹호 칼슘을 챙기세요. 박 씨도 처음에는 이런 광고를 보면서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건강 문제를 적고 자신도 예전처럼 몸이 튼튼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 건강할 때 챙겨놔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영양제를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타민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다양한 제품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박 씨의 식탁 한쪽에는 수십 개의 영양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정확한 정보 없이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TV에서 본 광고나 주변 사람들이 추천한 것을 무작정 샀고 어떤 것은 먹다가 잊어버려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할까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 꼭 보충제에 의존해야 할까? 스님은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는 영양제를 챙겨 드셨나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죠.
그냥 밥 잘 먹고 냉장고 끓여 먹고 나물 많이 먹고 그랬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선조들은 특별한 보충제 없이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2, 딸기, 파프리카, 오메가3 고등어, 연어, 들기름, 칼슘 멸치, 두부, 시금치, 철분 소고기, 시금치, 콩.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소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보충제에 의존하려 합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소비는 결국 우리 몸에도 해롭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영양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물론 건강기능식품이 완전히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까지 무분별하게 먹는 것입니다. 스님은 박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기.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필요한 영양소만 보충하기. 음식을 통해 먼저 섭취하기. 자연식이 가장 좋은 약이다. 식단을 먼저 점검해보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지 않기. 너무 많은 보충제를 먹으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광고나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기. TV에서 나오는 기저귀 약은 없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만 선택하기.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씩 줄여봐야겠어요. 영양제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가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건강한 음식 사 먹는 게 낫겠네요.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서 온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박 씨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덕처님께서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마음이 늘 불안하고 점을 걱정한다면 몸도 그에 맞춰 약해지지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줄이고 자연을 더 가까이 하세요. 매일 햇빛을 보고 적당히 걷고 몸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 보세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영양제는 줄이고 자연의 흐름 속에서 건강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불안한 마음을 필요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싼지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전남 순천에 사는 68세의 정모 씨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아끼는 것이 몸에 되어 있어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가장 저렴한 것을 찾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뭐하러 비싼 걸 사? 그냥 싼 거 사서 쓰면 되지. 이 생각은 그를 오랫동안 지탱해준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싼 걸 사서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버리니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간대. 그의 집에는 이미 망가진 싸구려 프라이팬이 몇 개나 쌓여 있고 금방 구멍이 난 싼 신발, 몇 번 입고 보풀이 일어난 저렴한 옷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껴서 모은 돈보다 절곡거린 돈이 더 많을지도 몰라. 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값싼 물건은 자주 바꿔야 한다는 한점. 정 씨는 한때 마트에서 가장 싼 프라이팬을 사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9,900원짜리, 12,900원짜리. 세번일 때는 멀쩡했지만 몇 달만 지나면 코팅이 벗겨지고 바닥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써야지. 하지만 결국 몇 번을 더 쓰다가 기름이 늘어붙고 프라이팬이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새 걸 샀습니다. 아니, 이거 계속 바꿀 바에는 그냥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낫겠는데?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싼 프라이팬을 몇 개나 사느니 차라리 좋은 브랜드의 프라이팬을 한 개 사서 오래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물건도 인생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싸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결국 본질이 중요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구성이 약한 물건은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싼 걸 사면 처음엔 돈이 아껴지는 것 같아도 결국 또 사야 하고 또 사야 하니 더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싼 신발이 가져온 건강 문제. 정 씨는 신발도 늘 싼 것만 고집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사서 신곤 했죠. 처음에는 멀쩡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 밑천이 닳고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참고 신으면 되겠지. 하지만 몇 년 동안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 그는 발뒤꿈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족저근 낙염, 발바닥 근육이 손상되는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신발 때문이라니. 의사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제야 정 씨는 싼 신발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쳤다는 건 깨달았습니다. 10,000원짜리 신발 대신 5에서 100,000원짜리 좋은 신발을 샀더라면 병원비도 아끼고 통증도 없었을 테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불교에서는 몸은 법신이라 하여 소중히 여깁니다. 몸이 건강해야 수행도 가능하고 행복도 찾을 수 있지요. 돈을 아끼려다 몸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신발만큼은 제대로 된 걸 사야겠어. 싼 집을 구했더니 수리비가 더 나갔다. 정 씨의 친구인 박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몇 년 전 노후를 위해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싼 집을 선택했습니다. 싸고 괜찮은 집이다. 조금만 손 보면 돼. 하지만 막상 살다 보니 시공간이 커지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마다 보일러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적재와 바닥도 다 갈아야 했고 지붕에서 물이 새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집은 싸게 샀는데 수리비가 몇천만 원이나 들어가네. 그는 결국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상태가 좋은 집을 조금 더 비싸게 샀더라면 수리비로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앞에 이익만을 줬다 보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싼 것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지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값싼 것만 찾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며 소비해야겠어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게 무조건 최고라는 생각이 불필요한 곳에 돈을 씁니다. 10,000원짜리 프라이팬이 50,000원짜리보다 20배 더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10만원짜리 가방보다 10배 더 실용적인 것도 아닙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소비는 균형 잡힌 소비입니다. 너무 싸구려만 찾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것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이지요.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살 때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값싼 물건을 샀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프라이팬, 신발, 가전제품, 가구. 싼 걸 샀다가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지 아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고려해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녀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붓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되면 다 보상받을 거야 라는 착각.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사는 김용수, 70,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교육비에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 애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 그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녀들의 학원을 챙겼습니다. 피아노, 미술, 영어, 수학, 문술. 월급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중에 효도도 하겠지. 하지만 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한 후 김씨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이 다니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연락이 없었고 작은 아들은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연이지 빚과 보상이 아닙니다. 김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죠? 사교육 경쟁이 만든 불안. 김씨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옆집에는 벌써 영어 학원 다닌다.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지금 코딩 학원을 다녀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간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쩌지? 그렇게 하나둘 학원을 밀려갔습니다. 처음은 영어 학원 하나였지만 곧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껴야지. 하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학원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학원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고 작은아들은 피아노 학원을 싫어했지만 억지로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된 후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난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해서 답답했어. 김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한 선택을 한 건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일했던 건가?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최선이 아이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 없이 모든 걸 자녀에게 쏟아붓는 실수. 김씨는 학원비 외에도 대학 등록금과 유학 비용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빚 없이 깨끗하게 출발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돈을 썼지만
정작 본인은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이제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데 정원비나 생활비가 빠듯하네. 그녀는 아들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하지만 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 제재야, 김씨는 끼갈았습니다. 아이들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신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베푸는 존재이지 기대를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 남겨둬야 할 돈까지 쓰면서 자녀를 키운다면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챙겨야겠어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김 씨는 이제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학원을 강요하지 말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균형 있게 배분할 것.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걸지 말 것.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을 즐길 것.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부모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즐겨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김 씨처럼 자녀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의 미래와 내 노후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학원을 강요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지 고민해보세요.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일까요? 이제부터라도 부모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